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고점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나서 급격한 저항을 맞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66,000달러 위로 반등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서가 이전과는 다르다. 그런 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반감기 전에 7만 달러 돌파 가능할 것인가, 반감기 전에 7만 달러대 비트코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이고, 반감기 전 랠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과거 역사에서 보여줬던 이 반감기 전 랠리 이후 이 급격한 조정 상황,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 비트코인이 저항 맞으면서 75까지 하락했었던 탐욕 단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8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불이 붙었고 이 포모가 이미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3%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직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도미넌스 상황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케시 오페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9,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다시 지지를 받아낼 경우에 76,000달러 그리고 나서 8만 달러까지 상승 추세를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58,100달러 부근이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49,10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급등 랠리를 펼쳤는지.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없었다라면 더 급격한 조정을 엄청 빡세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매집 수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구간들까지의 리테스트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8만 달러 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반감기 전 랠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들의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반감기 전 랠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시 6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가능성, 요게 참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나름 시장을 조금 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반감기 전 랠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감기 전 랠리는 끝물이고 정점을 찍은 뒤에, 그리고 나서 이미 찍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더 본격적인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 건데, 반감기 전 랠리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반감기 전 랠리 이후에 그 조정 상황이 예상보다는 조금 이전과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8% 수준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이긴 합니다. 거시경제 지표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CPI가 3월 12일에 발표가 되고 FOMC도 있죠. 3월 20일. 이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되게 오랜만에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전향적인 멘트를 던져서 증시를 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다라면 수년 동안 금리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깔려 있죠. 경제가 충분히 성장한다라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 지금의 어떤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화되고 미국 경제가 뜨끈뜨끈한 상황이 지속된다라면 수년에 걸쳐서 금리 대폭 인하 필요하다.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 시인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멘트다 보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벌어진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느 정도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반감기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쩌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폭, 그래서 연내 10만 달러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또 언제쯤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과거 상황을 조금 참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과거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고스란히 딱 그걸 적용을 해서 패턴적인 상황을 예상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과거 상황을 그래도 참고를 해보자라면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이 짧으면 10일, 길면 84일.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8일 정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 84일, 2013년 11월에 10일, 2013년 3월에는 18일. 그래서 빠르면 3월 안에 2배 상승 가능성. 이게 지금 고점 찍고 2배까지 반등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알렉스 송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올타임 하이 경신 뒤에 12% 수준의 급락은 당연한 수준이다. 이 변동성 확대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69,000달러 전고 돌파한 뒤에 10% 조금 넘는 조정, 이건 당연하지.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더 의미 포인트는 뭐 10%든 20%든 조정이 한번 발생을 하고 급락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포인트고, 이 현물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게 포모 심리가 자극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끌어당기고 있는 존재가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기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 봐왔던 반감기 이후에 이 포물선형 랠리, 이런 상황이 이번에는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반감기 이 포물선형 랠리 이후에 반감기 정점을 새로 만들어내고 급락을 하는 그 시기, 다시 악세장으로 접어드는 시기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거 패턴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 2025년 9월이나 10월에 이번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패턴을 적용시킨 거죠. 그런데 그것도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이번 강세장을 활용하는 대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분할 어떤 그 기준점을 기존에는 뭐 한 5단계로 나눠놨다면 한 10단계 정도로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조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져 버렸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엄청 빡셉니다. 비트코인 구매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공모를 냈는데, 이게 지금 발행 규모를 처음에는 6억 달러로 했다가 이걸 7억 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9,3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비트코인 매집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공모 마감이 지금 3월 8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또 재미있는 한방이 이게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OTC 마켓, 미국의 OTC 마켓의 비트코인 물량이 바닥 수준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번 추매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9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록이 지금 쓸어 모은 비트코인의 수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183,345.0621개,
18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13만 8천 개, 18만 3천 개를 돌파를 한 그런 상황. 이제 뭐 하루 이틀 며칠 더 지나고 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9만 개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죠. 그래도 3월 중순 이후가 될 줄 알았는데 3월 초순에 요런 지금 상황까지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대박이 아닌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고, 블랙록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대하고 있다는 거. 이 자사 펀드를 통해서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만들어 놨고, 기관들을 대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28% 수준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권고를 한 그런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앞으로 기관들이 과연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블랙록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죠. 당장 등장을 해준 게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비트코인 ETF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6대 13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표.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이 크립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상황인데, 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됐고, 이 내용은 뭐냐면 퇴직연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편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애리조나 주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퇴직연금 이렇게 큰 규모의 연금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올 가능성이 한 발 더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블랙록이 워낙 이렇게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걸 간단하게 지금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서의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반가운 지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량이 하루 채굴량 900개에서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조금 더 계속 높아지는 상황.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재밌는 부분이겠죠? 네, 이더리움, 알트코인들도 훈훈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랠리 흐름에 맞물려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500달러, 이 3,500달러 돌파 지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이 오버헤드 저항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라는 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아주 지금 급등 랠리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3,800달러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 4,000달러 나아가서 4,150달러까지도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600달러가 깨질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후퇴 기준점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3,233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폭인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훈훈하죠. 그래서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618 저항 돌파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첫 번째 목표는 7,300달러가 될 것이다. 이 4,800달러를 거쳐서 7,300달러까지 이번 사이클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7,300달러 찍고 내년에 이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실 이번 강세장의 최대 이더리움의 정점 기준점을 10,000달러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가 열리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3,500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을 했고, 다시 말해서 618 피보나치 되돌림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조금 더 짙어졌다. 이걸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더리움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이 3월 13일, 그리고 5월 23일 어쩌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이때 승인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더라도 연내 승인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 한마디 질렀죠.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다. 그러니까 관할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정서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가 XRP 3데이 차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칭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뚫어내고 나서 지금 돌파 지지를 받을까 말까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공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강세 물결 예고하는 이 성공적인 돌파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주간 차트 여러 번 체크해 봤지만 지금 주간 차트로도 흐름이 되게 예쁘고 지금 3데이 차트도 흐름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차트의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나 중단기적으로 보나 지금 상황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조금 더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알트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조금 단기 대응하는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종목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됐거나 세팅의 마무리 과정이어야 될 겁니다. 이제 반감기 프리헤빙 랠리, 반감기 전 랠리도 끝물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전고점을 지금 찍었잖아요. 찍었기 때문에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마무리 단계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적어 두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펀드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종목 9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앱토스, 셀레스티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스모스, 니어, 오스모시스, 폴카닷, 세이네트워크, 솔라나 요것들은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잘 좋은 소식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종목들을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당장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들 잘 얹고 차트도 되게 예뻐요. 니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엄청 눌렸다가 이번에 지금 조금 반등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재들 있고 여기 익숙한 종목들도 있고 약간 낯선 종목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핸들링을 하면 좋을지가 아마 좀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 본인의 영역이어야지 이게 또 길게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리서치를 통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번 강세장 굉장히 길게 이어질 텐데 견딜 수가 있거든요. 강세장을 저번 강세장과 약세장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강세장 전반을 걸쳐서 엄청난 강세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엄청난 급락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멘탈이 지켜내려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 빡센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뭐고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시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뭐 이런 세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은 아싸 더 빨리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르면은 아싸 올랐구나. 수익화 좋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한 20% 빠지면 큰일 났다. 와 어떡하면 좋아.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멘탈이. 리서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 대응 종목들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단기적인 것들은 사실 그냥 차트 보고 조금 단기 대응 하셔도 수익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기 대응 이제 조금 종목들이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금 만약에 과거의 패턴을 따른다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후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횡보 조정 양상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뭐 8월, 9월 이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도 과거 패턴을 적용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알트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도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이 구간 자체를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하시는 게 이번 시장 상황 자체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의 변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샌드박스 주간 차트거든요. 차트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주간 차트인데 샌드박스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대장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 눌렸어요. 엄청 눌려왔고 아직 피보나치 618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면 샌드박스 같은 종목도 한 번은 의미 있는 어떤 반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차트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진입 타이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모아 오신 분들은 저점에서 되게 잘 모으셨던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라는 거, 뭐 이거 지금 들어간다고 하루 이틀 막 급등 나고 이런 차트 아니니까, 주간 차트, 중장기 대응,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트예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 이 분봉 차트에 아직 더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주간 차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리서치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